가상자산 회계 처리 감독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융자산으로 볼 것인지. 기업을 위한 법률 백신 로백서 대표 변호사 김기동입니다. 금감원에 오래 근무하셨던 이창훈 국장님과 함께 가상자산 투자 시대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많이 구매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책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 전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도와주실 두 분은 기업에서 대표를 하면서 직접 CEO로서 운영하시는 한 분과 또 한 분은 매니저로서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CG온의 김미균 대표입니다. 가상자산 또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사업을 해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또 이제 방금 말씀 주셨는데 투자 가치로서도 좀 의미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관심이 생겨서 오늘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용현 대표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말로 유명하신 분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23기 옥수 노수진님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념이 파라메타입니다. 거기서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 매니저님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파라메타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재직 중인 노수진입니다. 메타를 넘어선다라는 의미의 저희 파라메타는 글로벌에서 검증된 블록체인 자체 독자 개발 엔진을 기반으로 다양한 웹3 서비스 및 플랫폼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1등 블록체인 기업입니다. 실제 필드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기획하다 보면 회계 또는 외국한 거래와 같은 규제적인 측면에서의 문턱을 이렇게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실무자분들이 어려워했던 그리고 고민이 되었었던 많은 그런 문제나 그런 거리를 물어보고 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오늘 두 분 좋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서 답변해 주실 이창훈 국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금융감독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작년 8월 15일 날 퇴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감독원에 있을 때 했던 업무들은 주로 이제 자본시장 관련되는 부분들 그리고 회계에 관련되는 업무들을 좀 많이 해왔었고요. 가상자산 투자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내부 통제, 기업 관련되는 많은 컨설팅 업무들, 기업 실사라든지 이쪽 관련되는 업무들을 제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국만 하더라도 가상자산의 회계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무전략 차원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상자산을 기업 재무전략 차원에서 치러가는 문제를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법대상 기업의 회계 기준은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하고 그 전 단계에서는 회계기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적인 심사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한번 거치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그런 의견들을 다 수렴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IRFS가 우리나라도 적용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IFRS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다 적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좀 독특한 부분도 조금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수정을 해서 만들어진 게 KIFRS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이제 회사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또는 보유하게 되면 회계장부에는 어떻게 그 분류가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기업의 가상자산 회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상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2023년에
새로운 가상자산 기준에 대한 지침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4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가상자산 회계 처리 감독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원칙은 가상자산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 구조를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재고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약간 이제 터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무형자산의 개념이 어떤 건지 한번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네. 주시죠.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식별이 좀 가능해야 이게 이제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아무런 효용이 없으면 이 부분은 뭐 자산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니까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앞으로 창출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무형자산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상자산도 어쨌든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왜 현금성 자산이나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이 그 기본 원칙이 되는지가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떨까요? 현금처럼 이제 명확한 청구권이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1,000만 원을 나한테 줘야 된다는 이런 이제 청구권적 성격이 없고, 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 내가 어떤 회사의 지분을 뭐 10%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에 대한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분 청구권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분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자산 분류는 좀 어렵습니다.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가 해당이 앞에서 조금 되나요?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재고자산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물건을 생산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안 팔렸을 때 재고를 들고 있다가 그 부분이 팔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상품으로 또 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재고자산인데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도 뭐 가상자산 거래소, 그다음에 뭐 NFT 마켓이라든지 가상자산 자체를 상품처럼 그걸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재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보유만 하는 걸로는 안 되고 이거는 일반적인 재고자산처럼 좀 회전성이 있고 그다음 이 부분을 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돼야지 그 부분을 재고자산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업계에서는 그 STO, 토큰 증권하고 RWA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것이 금융자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와 같이 기초 원칙을 무형자산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그 금융권 쪽에서의 그런 이야기의 흐름이 궁금합니다. 정권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부분에 따라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할지 아니면 다른 법을 적용할지 안 그러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토큰 정권은 뒤에 이제 정권이 들어 있는 것처럼 자본시장법에서 주식처럼 똑같이 규제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주식처럼 이제 규제를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RWA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블록체인 기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전자증권처럼 전자증권법을 적용하는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고 실제 거기에 따라서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은 회계 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기존의 정권이 그대로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것처럼 이 토큰 정권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똑같이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 그대로 분류가 되고 RWA 같은 경우에도 개념은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토큰 정권하고 비슷한 법제를 따를 가능성이 많아서 그 부분도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거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 이익이 나는데도 뭐 이렇게 알 수도 없는 부분. 어렵네요. 다음은 회계 처리하고 맞물리 문제인데요. 외부 통지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지정할 때 가상자산은 아직도 회색 지대가 많은 분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